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흥상격, 즉 고결한 인품이 술값을 지불한다 하는 활언의 주제를 포착해 보고자 합니다. 이태백과 쌍벽을 기르었던 당나라의 대표적 시인 두보가 읊은 칠연고시에 음중팔성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8 신선을 노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이자면 그 시는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미녀라는 의미의 경국지색으로 알려졌던 양귀비를 총애하다가 결국은 보위까지 잃게 되는 당나라 현종 시절에 두보가 교유했거나 잘 알고 지냈던 시인, 화가 등 이른바 예술가 8명의 술 취한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22구절에 불과한 그 작품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하지작을 필두로 해서 관작순으로 해당 인물들의 풍모와 품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사적 자료의 가치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애주가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201두 10백편, 즉 이태백은 술 한 말에 시가 100편이란 말이 바로 그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장은 말을 타면 배를 탄 듯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우물에 빠진다 해도 그냥 자리라. 여양은 술 서말을 마셔야 비로소 조정에 나아가고 길에서 누룩실은 술에만 만나도 군침부터 흘린다. 적지는 하루에 용비로 만냥이나 탕진하고 큰 고래가 강물을 들이키듯 술을 마시며 맑은 술이나 마셨지 탁죽 따윈 그들도 보지도 않았네. 종리는 깔끔한 미남형인데 잠들고 눈을 끼며 푸른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이란 옥으로 다듬은 나무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듯하지. 소지는 수놓은 부처 앞에서 오랫동안 정진하다가 취하면 때때로 참선을 파하기 절저하네. 이백은 술 한 말에 시 100편을 쓰는데 장한 저작거리 술집에서 골아 떨어지기가 일수. 천자가 불러도 들을 적 많적. 자칭 나는 술 마시는 신선이라 했다네. 장국은 석 잔쯤은 마셔야 초서를 쓰는데 모자 벗고 민머리로 왕공기족 앞에도 나서며 종이 위에 일필휘지 구름 같고 연기 같아라. 초수는 5말은 마셔야 신명이 나는데 고담 줄론 빼어난 말솜씨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네. 이 음중팔성가에 나온 인물들을 간단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지장. 그는 시인이며 벼슬이 예부시랑에 올랐으나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스스로 사방의 밝은 미치광이란 의미의 사명광격으로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여양왕 이진. 그는 현종과 사총관계로 하지장과 시와 술로 교유했으며 시인 두보를 몹시 아꼈습니다. 셋째, 이적지. 그는 왕족이었는데 이림보란 자의 모함에 걸려 좌천되었고 끝내 독을 마시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늘 시우들과 술을 즐겼습니다. 넷째, 최종지. 그는 당나라 재상이었던 첼룡의 아들로 시어사란 벼슬에 올랐으며 이백두보 등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다섯 번째, 소진.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하지장과 같이 진사에 올라 벼슬살이를 했으며 태좌 좌서자를 지냈습니다. 여섯 번째, 이백. 그는 두보와 함께 당나라의 대표적 시인으로 이태백 시집 30권을 남겼습니다. 일곱 번째, 장욱. 그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서법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백의 가시와 원나라 초기 인물 배민과
배민의 건부와 장욱의 초시를 그 시대 삼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초수, 그는 평민의 신분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일화들로보아 예술가와 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현역 예술가들 중에서도 두주불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술과 그처럼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선 술은 사람의 의식작용을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의식작용이 멈는다는 것이 세상 만살 이점이란 망이 되는데, 이 이절망이라는 글자야말로 술과 예술가들의 인연적 고리를 해소하는데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가 관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화 또는 사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논리와 딱히 동일한 개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맥이 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당나라 왕원조의 이소도기에 실린 내용을 참조해 보기로 하십시다. 이소도란 현명했던 두 사람의 대부가 눈물을 뿌리는 고을 사람들과 이별하는 고사의 내용을 그린 그림인데, 다음의 내용은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주인공으로 삼은 글입니다. 화가인 고생은 사물의 묘사에 능하여 부달에 그려지는 사람의 풍신이나 정도는 지극한 상태를 얻었다. 강 건너 고을의 사람들도 그를 신묘하다고 기렸다. 일부 호세가들이 돈이나 비단을 먼저 예물로 바치면 그는 그런 것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놓으면 그제서야 사양하지 않았다. 음식을 즐기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인이 따뜻한 정을 베푸는데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아, 어찌하여 나를 말술로 취하게 만들지 않는가? 술에 취하면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을 텐데. 이에 주인이 흰 비단을 자리 한편에 펼쳐놓고 술자리를 벌려놓았다. 그러자 고생은 처음 한동안 이리저리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 고개를 흔들며 턱을 끄덕이기도 했다. 갑자기 그는 10여 잔의 술을 마시고는 술이 없어지자 주인에게 3번 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주공이 오르니 비로소 나에게 그림 그릴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이었고 정오에서 저녁이 되기 전에 몇 폭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림의 내용은 정성 밖에 어떤 장막이 펼쳐지고 장막 중에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이었다. 말하자면 한날의 공경이었던 소관과 소수라는 이소를 고을 사람들이 전송하는 그림이었다. 주인은 그림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동쪽을 향한 사람은 떠나야 할 소관과 소수 두 사람인데, 그들은 도읍을 떠나 무리들과 헤어지면서도 오히려 얼굴에는 참담하고 한스러운 기색조차 없으니 어찌 묘한 그림이 되겠습니까? 고생이 대답했다. 이소가 떠나가는 것은 분수를 알아서 만족하기 때문이지 무슨 질시 때문이 아니라고.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제 유유자적하게 되었으니 얼굴에는 참담한 기색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오. 주인이 고생의 은행에 감탄해서 말했다. 자기에 능한 것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니 참으로 고결하군요. 술을 좋아하여 세속과 어울리면서 어찌 그리 고결할 수가 있는지요. 이소의 그림을 세상에 남긴 것은 세속을 건면하고 싶어서인가, 물상으로 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보다 누가 더 뛰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위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고생의 모습을 통해서 화가의 인격이 고결함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격의 고결함을 통한 작가의 의경이 대상과 명합하여 작품의 풍심과 정조의 묘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작자가 대상이 되는 이소와 수로 명합되면 작자가 반드시 자기의 정신을 몰입할 수 있어야 하니, 그러한 몰입을 통해 대상을 향해 스스로를 초월의 감으로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빠져들어 상상하고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는 표현이 바로 정신의 몰입을 통해
현실적인 자아를 초월해감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러한 초월을 위해서는 먼저 현실적인 개교에서 초월하는 데 있으니 이것이 곧 장자가 망하 또는 상하라고 했던 심죄 좌망의 과정이었습니다. 망이란 일종의 허정적 수양을 필요로 하며 이는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바도 못 됩니다. 따라서 술이 진속을 바탈하는 능력을 도왔던 것이며 평소에 부족했던 수양을 보충한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본성이 고결해야 술의 힘을 빌어서 그 초월하는 높이를 성취할 수가 있으니 그로 인해 주객합일이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작용을 주객상격이라 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 보자면 품성이나 인격이 고결한 사람이 술을 취하면 아름답고 고상한 그의 이념들이 표출되지만 천박하고 비루한 인간의 소유자가 술에 취하면 속물건성에 젖은 한갓 개망난이로 돌변하기 마련한 뜻도 됩니다. 가령 북끝에서 거의 장기가 발휘된 화가가 오도자라 한다면 당나라의 장조는 묵에서 그의 천재성이 발휘된 화가라 볼 수 있는데 부제의 강릉 육시 어택 열집의 관장소화 송석서에 그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에는 정순하고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의미의 미수한 기가 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입되면 태화가 되고 총명이 되며 영재가 되고 절해가 된다. 사람이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이를 얻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이를 얻으면 반드시 빼어나게 되고 아득한 절해를 이루어 고음에 우뚝하게 된다. 쓰임새는 비록 대소가 있지만 그 귀신은 일신되는 것이다. 상서 사부랑인 장조의 자는 문통이었다. 난청에 있어서는 세상에 누구와도 그 짝을 이루지 못할 묘를 지녔다. 즉 천지의 빼어남이 모두 그의 손끝에 모인 듯했다. 처음 그는 명성이 확연하게 되어 혁전하게 되어 장안에 살 때는 호사가와 공정대부들이 온 정성을 다하여 권력과 회유 등으로 그의 조그만 그림이라도 얻고자 해서 그가 작품들을 귀한 방에 두었으니 다른 사람은 함부로 이를 볼 수조차 없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는 무릉군 사마로 좌천이 되었고 벼슬이 한가하고 일이 없게 되자 자택에서 조용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선비와 군자들은 이때부터 왕왕 그 보물을 얻게 되었다. 중략. 어느 가을에 육시문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화려하게 그 깊은 집에 잔치상이 정갈하게 마련되었다. 정원의 대나무는 비계인 맑은 정경을 이루었고 성글면서도 상쾌하여 사랑할 만하였다. 얼마간 술에 취한 장조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경이 있었다. 그는 서둘러 흰 비단을 청하고 그 기이한 생각을 그려내고자 했다. 주인도 급히 떨치고 일어나 분주하게 그의 청에 화답을 했다. 이때 좌중에 있던 손님은 이름난 사람이 24수로 그 좌우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하며 장조의 거동을 지켜보게 되었다. 장조는 그 중간에 자리 잡고 다리를 펼치고 앉아 기를 고탕시키더니 바야흐로 신기가 떨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니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하였고 태풍이 하늘로 말려 올라가는 것 같았다. 장조가 누르고 꺾고 빙빙 돌다가 끌어당기자 찍어냈듯이 그림이 그려졌다. 붓끝이 날면서 묵을 뿜어내니 마치 손바닥이 갈라져서 거기로부터 묵이 새어 나오는 것만 같았다. 어느 때가 되자 그는 몽당무진 독필도 사용하여 들었고 손바닥을 붓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이 합이 창황하고 호련히 괴이한 형상이 생겨나기도 했다. 끝에 이르러서는 송린준이 나타나고 돌이 가파르게 큰 바위로 솟아나고 물이 잠잠하게 흘러가고 구름이 아득하게 요무하였다. 이윽고 장조가 붓을 던지고 일어나 사방을 돌아본다.
마치 내우가 깨인 것 같고 만물의 성령이 드러난 것 같았다. 창조의 기회를 보니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진실로 도와 같았다. 그림을 그런데 이미 기교를 버리는 것을 알았고 뜻이 그윽한 형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대상은 영부에 들어 이목에 있지를 않았다. 따라서 마음에 얻으면 손에서 응하였으니 초연한 기교와 빼어난 형상이 그의 붓끝을 통해 나타났다. 그는 충막, 즉 궁극빛 이치와 조형이 되어 신령과 한 무리가 되어 있었다. 만약 좁은 생각에서 장단이나 헤아리고 누추한 눈에서 연치나 따진다면 먹물을 핥고 이를 칠하기만 하면서 잘못된 것이 오래가면 그려지는 것은 군더더기가 될 것이니 어찌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중약. 따라서 도가 정하면 제주예가 지극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는 마땅히 현호, 즉 현하게 밝아야 하며 이는 조박, 즉 수지극에서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신당세에도 초석의 대가였던 장욱의 모습이 술과 함께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크게 취하면 한 소리 부르짖고 미친 듯 달려가 글씨를 썼다. 때로는 머리에 묵을 적셔 글씨를 썼으니 술이 깨어서는 스스로 자신의 글씨를 보며 이렇게 감탄하기도 했다. 이것은 귀신이 쓴 글일 테니 아마 다시는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른바 당송팔대가의 제2인자였던 한유 또한 그의 송고 한인인서에서 장욱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난날 장욱은 초서를 잘 썼으니 그는 기회를 연마하지 않았지만 즐거움과 노여움, 공궁함, 우하거나 슬픔, 육회, 원한, 사모, 숙취함, 무료, 불평등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그 초서에 이것이 펼쳐졌다. 사물을 관조하면 산수며 절벽과 골짜기, 새와 짐승, 풀벌레, 초목의 꽃과 과일, 해와 달, 별자리, 풍우, 수하, 내정, 병력, 가무, 전투, 천지 등의 변이 나타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나 놀랄 수 있는 것들이 글씨 한 모퉁이에 깃들었다. 따라서 장욱의 글씨는 변동하는 것이 마치 귀신과 같았으니 진실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로써 그는 죽어도 후세의 이름을 떨쳤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한 줄의 칼도 요리사한테는 맛있는 음식을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지만 범죄인들한테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술이라는 음료 또한 그랬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에게 작품 창작에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술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쳐버린 예도 적지 않았던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궁적극교, 즉 필묵을 정교하게 하라 하는 화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